안녕하십니까. 석세스 칼리지 사이먼 박입니다. 오늘은 중국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전임 중국 주석이었던 장저민, 우리는 강택민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한자 그대로 장저민 주석이 향년 96세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장저민 주석의 명복을 빕니다. 장제민 주석은 1926년에 태어나서 2022년 오늘 돌아가셨으니까 뭐 한국 나이라든가 동양의 나이로 봐서는 장수하신 거죠. 이분은 1993년부터 2003년까지 10년 동안 중국의 주석을 역임하셨습니다. 뭐 연세 드신 분들이나 중국에 관심을 가졌던 분들 중에서는 이분과 같이 일을 했던 분들 중에서 리펑, 이붕이라는 분이 계셨고요. 그 다음에 주롱지, 뭐 이런 삼각체제로 현재의 중국을 만드는데 교량 역할을 했던 분. 첫 번째가 마오쩌둥, 두 번째 덩샤오핑 주석, 세 번째 장쩌민, 네 번째 후진타오. 현재 시진핑 주석이 역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현재 그 중국의 번영과 경제 강국, 군사 대국, 기술 강국으로 만드는데 중간 위치에서 크나큰 역할을 했던 분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분이 중국 정치에서 큰 주목을 받기 시작된 것은 중국은 기본적으로 공산당 집단 지도 체도입니다. 그러니까 각 계파 간의 균형 또는 조화를 이루면서 하는 계파 정치를 하고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어왔던 태자당이라고 있습니다. 모태통 시기부터 정치를 했던 공산당을 만들고 그때 공산당 초기 토양을 구축했던 그 자손들이 있는 당파. 또 하나는 중국 공산당에 가입했던 유명한 능력 있는 젊은이들이 가입했던 그 엘리트 청년 집단의 정치 집단. 그 다음에 중국의 경제 발악이랄까요? 뭐 성장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상하이 중심 화동진입 상해, 항저우, 뭐 수저우나 장소성, 절강성, 상하이 주변의 정치 세력 이 세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중심에 섰던 인물이 장쩌민 주석입니다. 이른바 상하이방의 시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분은 태어나기는 상하이 근교에 있는 장수성 양저우서 태어났습니다. 양저우라는 도시는 좀, 물이 풍부하고 좀 안정되고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저도 중국을 가봤는데 중국 사람들이 하면 양저우 하면 여러 가지 생각하지만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을 양저우 차판 해서 중국의 그 볶음밥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저도 실은 남경에 학술 관계상 가 있다가 양저우가 하도 볶음밥이 유명하다고 해서 볶음밥 먹으러 한번 가봤습니다. 한 2시간 이상 갔는데 볶음밥 먹고 왔고 거기에서 관광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양저우 생각하면 아름다운 곳이구나, 물이 많았던 곳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이곳에서 태어났고요. 부모님은 강서성 바로 근교 옆에 있는 안희성 사람입니다. 안희성. 그러니까 그 경기에 있어가지고 부모님은 안희성 사람인데 태어나기는 강서성에 살았다. 그러니까 상하이 주변에 있는 주요 성에서 살았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은 실제로 정치를 처음부터 시작했던 것은 아니고요. 지금 상해의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인 짜오통 다슈에 교통대학이라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한 엔지니어입니다. 엔지니어였어요.
대학 시절에 유능했는데 공산당 가입을 해서 거기서 공산당 교육을 받고 1950년대 그 당시에 중국의 발전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에 가서 자동차 공학 등 연수를 거치고 나서 중국 그 당시에 중공업의 최대 도시인 중국의 길림성입니다. 저 북쪽입니다. 북쪽 길림성. 우리 조선족들이 많이 사는 그곳이에요. 그곳 총칭에서 자동차 관련 업무의 엔지니어로서 큰 역할을 하고 나서 거기에서 1983년에 공무원, 지금 현재 같으면 공산당으로서 국가 관료를 시작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승승장구해서 1980년대 후반에 상하이 시장을 거쳐가지고 상하이 시장을 거쳐서 시장까지 주석까지 오른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특히 이분이 상하이 시장 때 그 당시에 중국 계획정지에 불만이 많았던 학생들이나 젊은층 또는 시자층에서 데모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상하이 시장 일대 부임 당시 군중들 앞에서 영어로 연설을 해서 그 군중들을 제압했다는 일화는 널리 알려진 에피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그분이 미국의 링컨 대통령 게츠버그 연설이죠. 그 전문을 다 외워서 영어로 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일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은 특히 지금 마오쩌둥, 덩샤오핑, 후진타오, 시진핑 이 5 지도자 중에서 유일하게 영어가 유창하고 러시아가 유창했던 그런 의학에 관심이 많았던 지도자, 그 다음에 영어를 유창하게 했던 지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분은 유머 감각도 뛰어났고 문학, 예술, 노래 등등의 인문학의 조예가 깊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과 관련돼서는 이분이 특히 그 당시에 이분이 주석이 있을 때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기간과 일치하는데요. 김대중 대통령과 이렇게 아주 친했다 그래요. 특히 두 분이 중국식 영어, 한국식 영어로 소통을 아주 잘해서 통화를 자주 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장제민 주석이 중국에서 일본 방문할 때 대한민국 영해를 통과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대한민국 땅을 보면서 그 무선 전화로 청와대에 계신 김대중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나 지금 대한민국 영공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화로 해서 나중에 한번 만나면 둘이 한번 노래 한번 부릅시다. 이렇게 했다는 그런 일화도 알려져 있어요. 상당히 로맨틱하고 유머 감각이 뛰어난 분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풍류를 즐기는 지도자, 유머 감각이 있는 지도자로 알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장제민 주석의 역할이랄까요? 큰 공헌은 1970년대 후반에 시작된 중국의 계획 개방이 있는데 문제가 계속 발생됐는데 안정 단계가 접어들지 않아서 불안한 단계였는데 이때 장제민 주석의 강력한 리더십, 온유한 리더십으로 그 당시에 이제 좋은 여기 참모가 있었어요. 리펑이나 주룽지 같은 그 핵심 준호가 있었지만 이런 분들이 도움을 받아서 중국 경제 발전에 초석을 만든 지도자로 널리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10년 동안 주석직을 마무리하고 후계자를 상하이방의 한 사람인 후진타오 주석에게 자리를 물려줘서 후진타오 주석이 10년 동안 주석직을 잘 수행하고 그 다음으로 현재 시진핑 주석에게 자리를 물려줘서 순조로운 정권 교체랄까요? 순조로운 중국의 주석직의 승계를 이루었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분의 이제 에피소드 중에 하나인데 주석직을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1년 반 동안 군사위 주석은 꼭 갖고 있다 하는 그런 욕심을 부린 적이 있어서 중국 정가에서는 너무 욕심이 많았다 이렇게 비판한 분도 있는데 대부분의 평가를 보면 상당히 온유하면서도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풍류를 죽였던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향년 96세로 이 세상과 이별을 하셨습니다. 1993년에서 2003년 경우에는 제가 석사할 때 박사하고 그다음에 제일대학에 와서 얼마 안 될까지 교수할 때니까요. 제가 계속 공부를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할 때쯤이었습니다. 그때 물론 제가 중국어도 하고 있었으니까 중국에 대해 관심을 가졌을 때 장점인 수석에 대해서 주석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접고 받아들이면서 살았던 사람으로서 96세에 돌아가셨지만 조금 아쉽고 또 그분이 다른 세계에 가셔서 편안하게 영면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